안녕하세요. 62페이지 할 차례죠? 62페이지 지도감독 시험에 2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지도감독 먼저 지도감독관청입니다. 지도감독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 다음에 등록관청입니다. 그리고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을 포함합니다. 그러면 지도감독관청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면 누가 있겠어요?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시장들입니다. 예를 들면 수원시장, 안산시장, 천안시장, 창원시장, 포항시장, 청주시장, 전주시장 이런 분들은 지도감독관청이 아닙니다. 구청장입니다. 예를 들면 안양시, 동안구, 만안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지도감독관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구청장, 등록관청은 시장, 군수구청장 중에서 이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시장은 등록관청이 아니죠. 그래서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시장들은 지도감독관청이 아닙니다. 지도감독관청 지도감독관청이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 지도감독의 대상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거래정보사업자 그 다음에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시도지사 등록관청입니다. 등록관청 따라서 등록관청이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시장들은 지도감독관청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도감독관청, 등록관청은 해당되지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시장들, 수원시장, 창원시장, 청주시장, 전주시장, 포항시장 이런 분들은 지도감독관청이 아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교재에는 없지만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은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협회, 그 다음에 지부, 지회 할 것 없이 모든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해양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바뀌었죠. 하도 자주 바뀌니까 헷갈리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도감독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교재에는 나오지 않지만 뒤에 가면 나오는데요. 매수신청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지도감독은 매수신청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지도감독은 법원행정처장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지도감독하고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시도지부와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방법원장이 지도감독을 하고 이 지방법원장은 지원장이나 협회 시도지부에 그 지도감독 사무를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62페이지 다시 그러면 보면은 지도감독관청은
3명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그래서 만약에 부천시 소사구라면은 부천시장은 지도감독관청이 아닙니다. 소사구청장도 할 수 있고 경기도지사도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도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도감독의 상대방, 저기 적어놨죠. 지도감독의 상대방은 감독 대상이 되는 자, 개업공인중개사, 거래정보사업자,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62페이지 메뉴에 2번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감독의 대상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면은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지도감독의 대상이 아닙니다. 즉 공무원이 사무실에 와가지고 조사를 할 때 그 실장들, 흔히 실장들 보고 계약서, 확인설명서 보자 이런 말 안 해요. 그래서 직원들은 즉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지도감독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도 지도감독의 대상이 된다. 즉 무자격자도 지도감독의 대상이 되지만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지도감독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도감독의 사유입니다. 투기 등 거래 동향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번에 이 법 위반 행위 확인,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리 등 행정 처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가 있었습니다. 즉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잘못이 있든 없든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질의를 한번 했었어요. 제가 제 이름으로 한 5년 넘게 등록이 돼 있었는데 한 번도 조사를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왜 저는 검사 안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일부러 저만 뺐습니까? 아니면 안 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바빠서 다 못했다더라고요. 그럼 왜 법을 위반했습니까?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만 이제 정기검사를 삭제했습니다. 잘못이 없으면 조사를 안 나간다고 이제. 옛날엔 잘못이 있든 없든 무조건 조사를 나가야 돼요. 그 보통 시군구에 보면은 제가 살고 있는 군포시가 502개가 있습니다. 중개사무소가. 그 직원이 담당 공무원이 한 명이에요. 지적민원과 지적업무하고 같이 봐요. 그 한 명이 1년에 매일 가서 조사해도 하루에 그냥 하루 종일 조사만 해도 1년 내에 다 못하겠죠? 500개 중개사무소를 다 조사를 가려면 하루에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2개씩 해도 보통 공무원 또 나가면 2명이 나간다고 혼자 안 나가고 그러면은 뭐 인력이 부족해서 거의 불가능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말하면 이제 특별한 잘못이 없으면 더 쉽게 말하면 민원 제기만 안 되면은 이제 조사를 안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그 지금 공무원들이 조사로 나오는 거는 민원 제기하는 겁니다. 누가 민원 제기해요? 의뢰인들이 매수인이나 매도인이나 이 중에서 누군가가 손해보면은 가만 안 있겠죠? 자기가 손해봤다고 생각하면 묻는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배상받을 수 있냐. 그 등록관청에 민원 제기하는 게 가장 빠르거든요. 등록관청에 확인설명 뭐 위반으로 확인설명 뭐 위반했다 이렇게 민원 제기하면은 등록관청에서 전화 와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이런 민원이 제기됐다. 언제까지 민원을 해결하라. 못하면 나가서 조사로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조사로 뭐 저 같은 경우는 조사로 내가 나갈까 네가 들어올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냐면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를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야 된다는 직접적인 명문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직원이 직접 하러 갔는데 안 된다더라고요. 사장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장이 가야 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럼 내가 조사를 나갈까? 가면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볼 건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들어가서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무섭잖아요. 오면 뭐 와가지고 끌고 넘어지면 무조건 업무정지 당하게 돼 있죠. 사무실 다 조사하면 뭐 하나는 위반한 거 없겠어요? 몇 년 동안. 뭐 5년 동안 계약서 다 가져오라고 하면 어디 있는지 잘 찾지도 못해요. 막 아무 데나 나눠가지고. 예, 그래서 보통 보면 중개업소에 바인드에 이렇게 넣어놨더라고요. 그 찾기도 힘들어요. 순서대로 막 안 넣어놓고 다시 바꾸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결론은 이제 정기검사, 수시검사가 다 폐지되고요. 특별한 잘못이 있는 경우만 이 법 위반 행위 확인 및 행정처분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 옛날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등록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다 삭제되고 지금은 1번, 2번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제 특별한 잘못이 없으면 조사를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1번, 2번 두 가지밖에 없지만 이걸 오지선다형으로 문제 낼 수 있습니다. 내보겠습니다. 보고 답해 보십시오. 3번 동그라미 1번 보고 2번 보고. 자, 지도감독 사유가 아닌 것은 1번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량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2번 이 법 위반 행위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3번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처분을 업무 정지 처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4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5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요건 적합 여부, 그 다음에 등록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렇게 하면 4번, 5번이 답이겠죠. 만약에 5개 해놓고 다음 중 직접적인 명문 규정이 없는 것 이렇게 내야 돼.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2번에 보면 이 법 위반 행위 확인하고 돼 있죠. 이게 폭넓게 적용할 수 있잖아요. 이 법 위반 행위 확인이라는 게. 그래도 직접적인 명문 규정은 이것밖에 없다고요. 이거 말고 다른 게 들어가면은 상대적으로 그걸 답으로 골라야 됩니다. 결론은 이제 정기검사, 수시검사 없어지고 특별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사무실에 들어가서 조사하겠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도감독의 방법입니다. 동그라미 1번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2번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동그라미 3번 기타라는 말은 지금 그 밖의 이렇게 한글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법조문에는. 기타라는 거는 기타 등등 한자죠. 3번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를 포함한다. 그래서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를 포함한다니까 여기도 들어가서 조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은 조사할 수 없는데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포함입니다. 포함. 시험에 포함 대신에 제외 이렇게 하면 X가 되겠죠. 포함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정표, 공무원증 및 중개사무소 조사 검사 증명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한다. 시험에 어떻게 출제됐냐면 공무원 신분증 또는 조사 검사 증명서를 내보여야 한다. X죠? 둘 다 내보여야 돼요. 공무원 신분증, 정표 공무원증이 신분증이죠. 공무원증 및 조사 검사 증명서를 함께 내보여야 됩니다. 둘 다. 그 조사 검사 증명서를 뒤에 보면 서식이 옛날에 없다가 최근에 생겼어요. 보면 소속, 직급,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조사한다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면서 뭐라고 국토부에서 밝혔냐 하면은 이제 그 지도감독 실명제를 실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사검사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했다 이렇게 했어요. 먼 훗날 뭐 5년 지나가지고 조사했던 누가 조사를 나갔는데 돈 받고 뇌물 받고 봐줬다든가 하면 이제 누가 했는지 다 알 수가 있겠죠.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명확하게 투명하게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감독 실명제를 실시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조사검사 증명서에 보면 이름이 나와 있거든요. 소속, 직급, 성명 누가 조사했는지 알 수 있도록 감독 실명제를 실시한 겁니다. 5번 이게 중요하네요. 앞으로 공부하는 요령 이런 게 중요한 이유가 왜 그래요? 똑같은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는데도 불구하고 1, 2, 3 처벌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기 때문에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즉 거래정보사업자나 협회가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했을 때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입니다. 그러면 만약 여러분들 생각에 6개월 업무정지하고 500만 원 과태료하고 뭐가 더 타격이 크겠어요? 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500만 원 과태료하고 업무정지 중에서 뭐가 더 타격이 크냐고 둘 중에 하나. 업무정지가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6개월 동안 500만 원도 못 벌겠어요. 근데 진짜 6개월 동안 업무 못 해버리면 문 닫아야 돼요. 네, 그래서 사실 6개월 업무정지가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어요. 타격 면에서 본다면. 근데 협회에 대한 위반시 제재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어요. 협회는. 징역 벌금도 없고 행정처분도 없어요. 협회 하나밖에 없는데 협회 업무 못하게 해버리면 말이 안 되죠.
뭐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밖에 없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 협회가 2개이기는 합니다. 하나밖에 제가 없다고 말했는데 세대한 공인중개사 협회라고 하나 생기기는 했습니다. 작년에. 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은 5명 이상만 되면 조합 결성할 수 있죠. 자, 어쨌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 정지고 나머지 협회와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협회와 거래정보사업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아예 없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만 있습니다. 협회와 거래정보사업자는 법인으로서 돈이 많죠. 그러니까 100만 원 과태료 해봐야 별로 타격이 없다고 보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아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없다.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는. 자, 그 다음에 63페이지 행정처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행정처분. 행정처분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행정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벌. 행정처분은 행정청에서 하는 행정행위를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정처분이라고 할 때는 그게 우리는 순서가 맨 먼저 뭐가 나와 있어? 등록 취소부터 나와 있나요? 등록 취소. 등록 취소. 그 다음에 업무 정지. 업무 정지. 그 다음에 자격 취소. 자격 취소. 자격 정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이 5가지를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학문적으로 보면 행정처분이란 이러한 행정처분은 2가지가 있어요. 행정처분은 뭐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수익적 행정행위가 있고요. 수익적 행정처분이 있고 그 다음에 부담적 행정행위가 있어요. 부담적 행정행위. 즉 우리는 여기 부담적 행정행위만을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라고 우리 책에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수익적 행정행위도 있다고요. 이 행정행위를 당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게 있고 행정행위를 당함으로써 부담을 가지는 게 있죠. 자격취소, 등록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이거는 부담을 가지는 거잖아요. 당하는 사람이. 그러나 이익을 가지는 건 뭐가 있어요? 등록처분, 지정처분. 등록을 해주는 것도 행정처분이거든요. 그 등록을 받음으로써 이제 이익이 생기죠. 적법하게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잖아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담적 행정행위만 암기를 하고요.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에서 행정법을 공부하면 수익적 행정행위, 부담적 행정행위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무 말 없이 행정처분이라고 하면 수익적 행정행위가 아닌 부담적 행정행위만을 의미한다. 자, 행정벌에는 행정형벌이 있고 행정형벌이 있고 행정질서벌이 있습니다. 형벌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징역 또는 벌금을 형벌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질서벌은 과태료가 있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과태료. 저도 어제 고등학교 동창회를 갔다 왔는데 동창회 참석 안 하면 벌금 10만 원 내라. 이런 말 들어봤어요? 벌금을 동창회장이 벌금 부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흔히 뭐 개모임 불참하면 벌금 내라 이런 말 동네 말로는 하잖아요. 근데 벌금이나 징역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판사가 판결을 통해서 선고할 수 있는 거죠. 행정형벌은 사법부에서 하는 게 행정형벌입니다. 행정벌은 원칙적으로 사법부에서 하는 거고요. 행정처분은 행정청에서 하는 게 다르다고요. 그 행정처분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이나 이런 게 하는 게 행정처분이죠. 뭐 이번에 뉴스 같은 데 보니까 뭐 자사고 무슨 취소, 설립인가 취소인가? 이런 거 나오죠. 그건 행정처분이에요. 행정형벌이에요. 자사고, 설립인가 취소하면. 그거는 행정처분이죠. 그 지금 뭐 교육감이 지금 하도록 돼 있는데 뭐 미리 국토부 무슨 장관이야 뭐 교육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된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나 봐요. 어쨌든 그런 건 행정처분이라고요. 그럼 행정처분에 불복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거기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행정처분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요. 행정심판에서도 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서울이면 서울행정법원이 있고요. 행정소송은 2심부터 시작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아니면 뭐 지방법원인 경우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행정부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죠. 우리 여러분들도 공인중개사 시험 불합격해도 이의신청을 안 받아주면, 이의신청은 이제 그 출제한 사람한테 해당 관청에 이의신청을 하고요. 이의신청을 산업인력공단에 지금 일반적으로 하고 있죠.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내년에도 이의신청을 하려면 이번에 출제한 교수님 말 들어보니까 1000건 이상 이의신청 된 것만 검토해서 받아줬대요. 아무리 틀려도 한두 명 이의신청한 거 이런 거는 안 받아준대요. 그럼 별 논란의 대상이 돼. 한 명이 뭐 와서 맨날 데모할 수도 없잖아요. 그 1000명 이상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일단은 검토 대상이 된대요. 그러니까 많이 이의신청이 일단 들어와야 된다. 올해 그 부동산 학개론 출제하신 분 2문제 이의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2년간 출제위원 자격을 박탈당하는 거 각서 썼대요. 2년 동안 출제위원 못 들어가는 걸로. 2문제 이상 이의신청 들어오면. 그러니까 안 받아주려고 하겠죠. 그분들은. 우리는 어떻게든지 한 문제라도 더 받아주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행정처분이라는 건 행정청에서 하는 행정행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지금도 보니까 뭐 공사모 이런 데 보니까 행정심판 청구하고 행정소송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몇 년 있다가 합격자가 추가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소송 한 몇 년 걸릴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 내년 시험 보고 나면 또 합격자가 더 추가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내년 시험 한 달 남겨놓고 예를 들면 1차 합격자가 추가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 달 만에 지금 2차 준비해가지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우가 과거에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선택할 수 있어요. 수험생이. 한 달 만에 공부해가지고 2차 보겠다고 응시해도 되고요. 아니면 한 달은 좀 심하나 한 2달 정도, 어쨌든 한 2~3달 남았다 하면 보통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내년으로 미뤄도 되고 그 해에 봐도 되고요. 근데 그 해에 보고 떨어지면 끝이에요. 또 내년으로 또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선택해야 돼요. 자신 있으면 그 해에 보고, 자신 없으면 내년에 한 번 더. 그 대신에 올해는 안 봐야 되겠죠. 보고 나서 떨어지면 내년에 보는 거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과거에 보면, 사례를 보면. 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되면 나중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자, 결론은 행정처분은 다 행정청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등록 취소는 등록관청이 하고, 모든 행정처분은 그 결정권자와 변경권자는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해준 사람이 등록 취소도 하는 거예요. 자격증 준 사람이 자격 취소하는 거예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해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취소도 합니다. 결정권자와 변경권자는 똑같습니다. 공법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시도지사한테 받았으면 변경 승인도 역시 시도지사한테 받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모든 결정권자와 그 변경권자는 같습니다. 행정청에서 하는 행정행위가 행정처분이고요. 행정벌은 원칙적으로 사법부 판사가 하는 게 행정벌입니다. 그 행정형벌은 판사가 하는 게 맞는데, 이 질서벌은 원칙적으로 판사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과태료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과태료 이의신청이 되면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과태료 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출제됐는데 행정질서벌이 이 과태료가 행정처분인지 아닌지 시험에 나왔다고요. 과태료가 행정처분이다 아니다. 처분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과태료는 행정청에서 부과하고 있잖아요. 지금 처음에 부과할 때는 우리 시험에, 과거 시험에는 과태료는 행정처분이 아닌 걸로 출제됐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이의신청 제도가 별로 없어가지고 뭐 그냥 넘어갔는데요. 지금은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이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행정처분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왜냐하면 1차적으로 행정청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의신청이 되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과태료 재판을 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시험에 요즘은 좀 내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그 검토하는 학생들이, 선정할 때 학생들이 미리 시험을 보기 때문에 학원에서 강의한 거하고 완전 다른 것들은 출제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행정처분과 행정벌은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병과. 같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같이 부과할 수 있다. 병과. 즉, 등록도 취소하고, 등록증을 빌려주면 등록 취소도 하고, 또 양도대에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행정형벌도 같이 받을 수도 있다.
물론 징역하고 벌금을 같이 받진 않죠. 우리 모든 공인중개사 전 과목 통틀어서 징역과 벌금을 병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징역 또는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전부 다 이하입니다. 이하. 이상이 아니고요. 시험에 출제됐어요. 그냥 3년에 2천만 원, 3년에 2천만 원 이렇게만 암기했다가 이상인지 이하인지 보도 안 했다가 이상 이렇게 나와도 틀린데 그걸 맞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 공인중개사 모든 전 과목 통틀어서 징역 벌금은 이상은 없고 전부 이하입니다. 이하. 근데 살인죄 같은 경우는 다른 법에는 이상도 있어요. 살인죄는 형법 268조인가 보면 살인을 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건 이상이죠. 그리고 또 변호사법이나 또는 저작권법에 보면은 저작권법 남은 책 다 베끼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징역을 병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부과할 수도 있어요. 징역 플러스 벌금도 부과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른 법에 의하면.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징역, 벌금 둘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상이 아니라 모두 이하입니다. 이하. 그리고 그러면 자격증을 빌려주면 자격 취소도 받고 징역 가거나 또는 벌금 둘 중에 하나를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징역도 가고 벌금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절대적 등록 취소. 이게 단순히 암기인데 이 처음부터 첫 달부터 그냥 암기하는 것만 하면 너무 의미가 없으니까 나중에 암기하기로 하고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가지가 있습니다. 절대적 취소. 절대적 취소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했어요? 지금 63페이지 필요적 취소, 기속 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다 같은 말입니다. 기속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재량행위죠. 재량행위. 기속행위 반대말은 재량행위라고요. 그 말은 기속 취소라는 말은 재량권이 없다는 이야기죠. 무조건 취소해야 되고 봐줄 수가 없다고 이게 해당되면은 그게 기속 취소, 절대적 취소, 필요적 취소. 필요적 취소 반대는 임의적 취소. 기속 취소 반대는 기속 반대는 재량행위. 기속 취소 반대는 재량 취소가 되겠죠. 그러면 그럼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 말이죠. 자, 먼저 1번 보겠습니다. 개인인 기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기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절대적 취소입니다. 이 등록의 효력은 일신전속적입니다. 한 사람 몸에만 전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죽으면 등록의 효력도 상실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이런 게 출제돼서 이런 지문이 개인인 기업공인중개사가 사망을 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등록 취소하는 순간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런 지문이 출제됐다고요. 옵니까? X입니까? 사망하면 등록 취소해야 된다. 등록 취소되면 등록의 효력이 등록 취소되는 순간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 O냐고 X냐고요? 틀리도 돼요. X? 그거 언제 돼요? 언제 되냐고. 등록 취소하는 순간 등록 효력이 상실되는 게 아니면 언제 등록 취소되냐고. 효력이 상실되냐고요. 그렇죠. 예, X입니다. 등록 취소, 다른 것들은 전부 등록 취소하는 순간 등록 효력이 상실돼요. 그러나 좀 전에 말했지만 사망, 해산 요거 딱 하나만 예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신 전속이라고. 일신 전속. 앞에 일신 전속이라는 말이 있었죠? 일신 전속이라는 말은 뭐예요? 한 사람 몸에만 전적으로 속해 있는 게 일신전속이에요. 반대말은 상속, 양도, 대여. 우리 일반 재산권은, 민법의 일반 재산권은 상속이 되죠. 사망하면? 상속이 되잖아요. 자격증은 상속되냐고요. 아버지가 따는 거 죽으면 상속되냐고요. 안 되죠. 그 사람 몸에만 따라다니다가 죽으면 같이 죽는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등록 취소 안 해도 등록 효력은 상실돼요. 사망하는 순간, 숨 끊어지는 순간. 운전면허증 죽어버리면 죽는 순간 운전면허 취소 없이도 효력이 상실되죠. 다만 행정 편의상 죽은 사람이 등록 취소가 안 돼 있으면 기업공인중개사라고 통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 편의상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망해사는 사망하는 순간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지 등록 취소하는 순간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예를 들면 파산 선고 받으면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에 파산 선고를 받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되기 전에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이다. 무자격자이다. 오냐고 왜 쓰냐고요? 질문이 이상해요. 파산 선고를 받으면 등록을 취소해야 돼요. 근데 아직 취소되기 전에 파산 선고 받은 상태에서 중개업을 했다고요.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이냐고 아니냐고요? 무등록? 아니라고요. 등록 취소해야 등록 효력이 상실되고 아직 파산 선고 받아도 등록 취소가 안 됐기 때문에 무등록이 아니라고요. 근데 사망해사는 등록 취소 안 돼도 사망하는 순간 무등록이 되죠? 효력이 상실되니까. 자, 그래서 개인 사망, 법인 해산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 이때는 사망하는 순간 등록 효력이 상실된다. 2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경우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거짓, 부정이라는 말이 20번 정도 나옵니다. 거짓, 부정이라는 말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그 밖의로 다 법조문은 바뀌었다고 했죠. 이게 기타, 한자로 하면 기타입니다. 기타. 아직도 뭐 기타,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기타가 한글로는 그 밖의입니다. 그 밖의. 거짓, 어떤 것이 거짓인지 어떤 것이 부정한 방법인지는 사회 통념상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부정한 방법이다 아니다 이런 걸 판단하는 문제는 민법 시험에 나오지 우리 중개사법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 거짓, 부정이라는 전제하에서 문제를 내는 거지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면 거짓된 행위인지 말해보세요 이런 건 안 나와요. 물론 금지 행위에서 나오긴 합니다. 거짓되는 행위,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걸치게 하는 행위에 그때 어떤 것이 거짓인지는 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안 나오고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위조된 자격증 가지고 등록을 했다든가 과거에 위조된 자격증 가지고 등록을 한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격증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격증 교부대장은. 따라서 자격증 맨 위에 보면 일련 번호가 나와 있어요. 그 일련 번호만 넣어버리면 이제 이 자격증 진위 여부를 직접 요즘은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위조된 자격증 가지고 등록한 사례가 적발되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3번 거짓 결격 사유에 해당된 경우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자격 취소 후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법 위반하여 벌금을 선고받고, 물론 이 법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야 되죠.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사원 또는 임원 중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이런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래서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나 등록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는 아니라고요. 등록을 취소해야 비로소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가 된다. 4번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이중 등록, 이중 소속 다 등록을 취소해야 되죠? 그러면 두 개가 등록이 돼 있으면 둘 중에 하나만 등록 취소할까요? 둘 다 등록 취소할까요? 둘 다겠죠? 제가 저 자격증이 두 개거든요. 14회, 10회 두 개 따가지고 제가 국토부 장관에게 질의해봤어요. 자격증 두 개인데 하나는 제가 쓰고 하나는 다른 사람 빌려주가지고 만약에 빌려주가지고 자격이 취소되면 나머지 한 개는 계속 써도 되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된다 하겠어요? 안 된다 하겠어요? 네, 별도의 자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 취소되면 다 못 씁니다. 등록도 이중 등록되면 둘 다 등록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자꾸 그런 질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자격증 있는 사람은 시험도 응시하지 못하도록 전산으로 다 막아버렸더라고요.
아예 접수가 안 돼요. 인터넷으로 제가 접수해 보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4번 했고요. 5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물을 하게 하거나 양도되어 한 경우입니다. 하거나 여기까지가 사실은 양도되어나 똑같죠? 등록관청이 너 양도했지 물어보니까 대여했지 물어보니까 아 대여한 게 아니고 그냥 명의만 사용하게 했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그냥 명의 사용하게 하거나 양도되어 같은 의미로 본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양도하는 사람은 없죠. 이거 팔아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신전속적이니까. 일신전속은 양도대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그 팔아먹었다 해도 그게 팔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거의 빌려주고 있죠. 현실적으로. 지금 약 8만 5천여 명의 개업 공인회사들 중에서 한 10,000명 정도는 거의 빌려줬다고 봐야 돼요. 지금도. 자격증 명의자가 거기에 근무 안 하면 그건 빌려준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도대여 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6번 이제 이걸 6호라고 읽어요. 읽을 때는 일항, 항은 동그라미는 1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1, 2, 3으로 되어 있는 것을 1호, 2호, 3호라고 하고요. 가나다라로 되어 있는 걸 이걸 갖다가 가목, 나목 이렇게 불러요. 뭐 이게 시험에 이거 이름 부르는 것까지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참고로 이건 알아야 되고요. 근데 이게 부동산학과 제가 박사과정을 다니다 보니까 법을 공부하신 분 부동산학과 그 법 좀 읽을 때 이렇게 했더라고. 16조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16조 2항으로 읽어야 돼요. 뭐라고 읽어야 돼? 이걸 읽을 때? 예를 들면 16 호? 이거는 제가 좀 헷갈리게 적는지 모르겠는데 16조 2호가 아니고 여기는 붙여서 이렇게 쓰면 16조의를 붙여야 되겠는구나. 제가 잘못 적었네. 16조의입니다. 2항입니다. 16조의 항이 아니고 16조의입니다. 그냥 16조 있고 그 다음에 비슷한 내용을 더 추가로 처음에는 없다가 법을 개정하면서 새로 추가시킬 때는 16조 2, 16조 3, 16조 4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법 공부를 하다가 다른 과목이라도 법을 공부하다가 16조가 있고 17조가 있는데 그 중간에 16조 2, 16조 3, 16조 4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16조가 중요하겠어요? 16조 2가 중요하겠어요? 16조 1이라는 건 없어요. 그 16조가 그냥 16조 1이나 마찬가지예요. 16조 그 다음에 16조 2, 16조 3 이런 식으로 돼. 예를 들면 그럼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공부하는 요령이 16조하고 16조 2하고 둘 중에서 예? 예, 새로 생긴 게 새로 개정된 게 중요하다고 최근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저게 뭐 17조 2 이런 게 있다면 17조 2가 더 중요하다고요. 시험에 있어서는. 새로 개정된 부분이니까, 새로 추가된 부분이니까 새로 바뀐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요. 아마 법조문을 공부하다 보면 법조문은 자꾸 찾아보셔야 돼요. 그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법제처 해가지고 휴대폰 어플을 다운받으시고요. 만약에 다운 안 받으시면 그냥 네이버나 다음에서 법제처라고 치면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나와요. 그럼 우리는 공인중개사 이렇게 검색을 쳐버리면 공인중개사법이라고 나오죠? 아니면 민법은 민법 이렇게 쳐보면 돼요. 민법 자꾸 법조문 봐야 되는데 법조문 가지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휴대폰 가지고 자꾸 검색해 보셔요. 나올 때마다. 뭐 민법에 뭐 103조 뭐 이렇게 103조부터 766조까지 자주 하는 게 있잖아요. 뭐 103조든지 뭐 자주 쓰는 단어가 있죠. 125조, 126조, 129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자꾸 찾아보시라고. 찾아보고 또 잊어먹고 찾아보고 잊어먹고 그게 반복돼야만 고득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읽는 그 순서를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호인데 1호, 2호, 이 열거할 때는 이렇게 호라고 부르는데 제가 편의상 뭐 그냥 1번, 2번 이렇게 하더라도 호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6호가 뭐냐면 이중소속입니다. 이중소속.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된 경우 이중소속, 이중등록 모두 절대적 취소라고 했죠? 이중소속, 이중등록. 그 다음에 7호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입니다.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처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한 경우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면 자격 취소,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면 등록 취소입니다. 8번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서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2번은 받았고요. 3번째 또 한 거죠. 1년에. 업무정지가 최고 길면 6개월인데 1년 내에 업무정지 당하는 거잖아요. 지금 업무정지 받고 2번 받고 또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 그럼 뭐 상습범이죠. 벌써 3번째든 3번째 1년에 3번 걸린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취소하여야 한다.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게 참 지금부터 만개하라고 하기는 그러는데 9가지가 아니고 8가지 취소해야 되는 것. 다시 정리하면 좀 전에 이때까지 다 읽어봤어. 사망, 해산, 부정하는 방법으로 등록, 결격 사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 대여,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2+1입니다.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 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4페이지 방가로 2번에 상대적 등록 취소, 임의적 등록 취소, 재량 취소, 취소할 수 있다 같은 말입니다. 취소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최근 1년 이내에 한 번 걸리면 업무정지고요. 2번 걸리면 취소합니다. 할 수 있다. 1호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월 초과하여 무단으로 휴업을 한 경우입니다. 6월 초과해서 이거는 사실상 선언적 의무라고 봐야 돼요. 그 뭐 등록관청에 조사하러 안 온다고 했죠. 특별한 잘못 없으면. 그 민원 제기되어야 이제 조사하러 나오는데 언제부터 휴업했어요? 물으면 만약에 적발돼가지고 물으면은 2달 전에 했는데 왜요? 2달 현실적으로 그러면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게 6개월 무단으로 휴업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실적으로 없어요. 사실은 6개월 휴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월세는 계속 내야 되잖아요. 휴업해도 월세 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사무실을 빼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영업 잘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팔아먹으려고 하고요. 안 팔리면 뭐 권리금 많이 받으려고 하고 권리금 안 받으면 그냥 보증금이라도 빼고 나가야 된다고요. 그냥 6개월 동안 휴업해 놔버리면 그 월세 계속 까먹고 다음에 팔아먹기도 힘들죠? 현실적으로는 없고요. 그냥 선언적 업무라고요. 이게 안 하고 그냥 무단으로 방치해버리면 개업 공개사라는 통계는 지워야 되니까 6월 초과해서 무단 휴업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옛날부터 중개업하고 있던 분들이 많이 내놨더라고, 사무실. 왜 이제 개업도 이번에 학교 가신 분들 개업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 10년 이상 하면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쉬었다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럼 또 처음 개업할 사람들은 막 의욕에 차 있잖아요. 지금 학교 가신 분들은. 그러니까 자꾸 물갈이가 돼요. 자, 그래서 6월 초과 무단휴업 2호 전속 중개계약 체결 시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7일 이내에 그 다음에 비공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한 경우 임의적 등록 취소라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속 앞에서 말씀드리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건데 전속 중개계약 위반하면 다 업무정지고요. 오로지 요거 2개만 7일 이내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만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호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 기준에 미달한 경우 개인 등록 기준은 뭐가 있었느냐 하면 실무교육 받고요. 건축물 대장 기재된 사무실 확보하는 게 개인의 등록 기준이고 법인 등록 기준은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뭐 예를 들면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상법상 회사해야 된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된다. 이런 게 앞에 있었어요. 이런 기준에 미달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금지 행위를 한 경우 금지 행위 앞에 7가지가 있었어요.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무자격자에게 명의를 용케 하는 경우 보수를 초과해서 받는 경우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걸치게 하는 행위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 조장하는 행위 이런 게 금지 행위예요. 이런 거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5호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정 설정은 하고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6호 이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두는 경우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절대적 취소인데요.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상대적 취소, 임의적 취소죠.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7번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뜻다방, 이동 용이한 파라솔, 천막 등 뜻다방을 설치한 경우에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호 이중계약서입니다.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어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9호 중개법인이 겸업제한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앞에서 했습니다. 중개법인은 중개 외에 겸업할 수 있는 게 6가지가 있었죠. 주택상가 분양대행, 그 다음에 주택상가 임대관리대행, 관리대행, 이삿짐 센터 알선,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이런 거 할 수 있었어요. 컨설팅, 프랜차이즈 가맹점업 이런 거 할 수 있었어요. 이런 거 외에 6가지 외의 업무를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0호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서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다만 가로 안에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말은 2 플러스 1이 절대적 취소인데 지금 나온 걸 읽어보면 3 플러스 1이 임의적 취소죠. 그래서 이 3 플러스 1에는 업무정지, 과태료, 그 다음에 업무정지 3번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3 플러스 1인데 이게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과태료, 업무정지 플러스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64페이지 위에 박스 10호 10호를 보면 3 플러스 1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가로 안에 절대적 취소 처분 사유를 구성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걸 보고 답해 보시라고. 이게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과태료 업무정지 플러스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절대적 취소냐고요? 상대적 취소냐고요? 답은 절대적 취소죠. 이거는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 여기 2 플러스 1에 해당되어서 절대적 취소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예를 들면 과태료 여기 한 번 없어도 업무정지 2번에 또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 하면 절대적 취소죠. 그래서 3 플러스 1이 상대적 취소, 임의적 취소가 되려면 반드시 3 플러스 1 4번 중에는 과태료가 2번 이상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2번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지 과태료 한 번밖에 포함 안 되면 그건 절대적 취소라고. 이미 2 플러스 1에 해당돼서 절대적 취소라고요. 11호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최근 2년 이내에 2번 이상 제재 또는 과징금을 받은 경우, 즉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받은 경우인데요. 지금 이게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가 있어요. 중개부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왕따 시키는 거예요. 왕따 시키는 것.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해가지고 회원업소끼리만 공동중개하고 비회원업소는 물건도 정보망도 못 보게 막고 이렇게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런 걸 적발하는 거는 내부 고발자가 없이는 불가능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내부 고발자들이 성공해요? 실패해요? 다시는 그 지역에서 이제 중개업 못해요. 그럼 내부 고발도 할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몇 번 적발되긴 했지만 아직도 그래서 왕따시키고 있어요.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해가지고. 이론적으로는 이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년 이내에, 최근 2년 이내에 2번 이상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소위 친목회 회장들에게 이렇게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한 적이 있어요. 친목회 회장들이 지금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서버 사용료 주고 뭐 텐이라든지
레처 이런 거 한번 쳐보세요. 제가 우리 동네 레처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레처 텐 또 날개 뭐 이런 게 정보망 이름이에요. 지금 사설 정보망들이거든요. 이런 거 한번 인터넷 쳐보면 사설 정보망 이게 대해서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조금은 이런 게 정보망 이름입니다. 거래 정보 사업자 이름이에요. 브랜드 이름이에요. 그 이런 왕따 시키고 있으니까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면 안 되잖아요. 중개업 공개사에 따라서 이렇게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시정조치나 관행금을 받게 되고 그런 걸 2년 이내에 2번 이상 받게 되면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절대적 취소, 임의적 취소까지 받고요. 쉬었다가 업무정지부터 보겠습니다. 64페이지.